여러분,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죠? 물론이죠.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전기 세상을 말 그대로 설계한 두 명의 과학자가 있다는 건 아시나요? 아마 이름이 그렇게 익숙하진 않을 거예요. 바로 패러데이와 맥스웰입니다. 랜시 포브스와 베질 마운이 쓴 책 패러데이와 맥스웰을 바탕으로 이 두 사람의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지금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, 이걸 보고 있는 컴퓨터, 방을 밝히는 조명까지 전부 전기로 움직이잖아요. 근데 이 전기의 힘,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아이디어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? 그 답을 찾으려면요,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. 19세기로요. 19세기 초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. 전기? 그런 건 상상도 못했죠. 자연에 존재하는 이 기본적인 힘들이라는 게 여전히 거대한 미스터리였거든요. 그 시절 물리학의 세계를 딱 하나, 아주 강력한 아이디어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.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아이작 뉴턴이 세운 원격 작용이라는 개념이에요. 이게 뭐냐면 힘이라는 게 예를 들어 중력 같은 게 텅 빈 공간을 그냥 순간 이동하듯이 건너뛴다는 생각이에요.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요. 마치 유령처럼요. 그리고 이게 당시에는 거의 종교처럼 흔들리지 않는 물리학의 기반이었습니다. 자, 드디어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. 이 견고했던 뉴턴의 세계관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람이 나타난 거죠.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사람은 복잡한 수학으로 도전한 게 아니에요. 바로 자기 손과 엄청난 상상력으로 도전했습니다. 그의 이름은 마이클 패러데이입니다. 그리고 이 혁명을 완성시킬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죠. 바로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? 한 명은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나서 혼자 공부한 실험가. 다른 한 명은 명문 케임브리지 출신의 부유한 집안 이론가. 아니, 이렇게나 다른 두 사람이 대체 어떻게 과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파트너가 될 수 있었을까요? 패러데이는요,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질 못했어요. 재본소에서 견습생으로 일하면서 남들이 맡긴 책을 엮다가 어깨너머로 과학을 배운 사람이죠. 그런데 오히려 이런 배경이 그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. 기존 학계의 고정관념이라는 상자 안에 갇혀있지 않았으니까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. 다른 과학자들이 전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원격 작용만 얘기할 때 패러데이는 눈에 보이는 걸 봤습니다. 자석 주위에 철가루를 뿌리면 생기는 그 아름다운 선들, 이걸 힘의 선이라고 불렀죠.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즉 필드라는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예요. 힘이 텅 빈 공간을 건너뛰는 게 아니라 그 공간 자체가 힘을 전달하는 하나의 무대라는 거죠. 이건 그야말로 세상을 뒤집는 생각이었습니다. 당연히 당시 학계는 말도 안 된다며 무시했어요. 수학적 증거가 어딨냐면서요.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이야기의 두 번째 영웅이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. 패러데이의 그 직관적인 비전을 알아보고 그걸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엄밀한 과학의 언어로 번역해줄 수학 천재, 바로 맥스웰입니다. 맥스웰이 패러데이의 실험 노트를 읽기 시작하는데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. 다른 사람들이 전부 무시했던 그 아이디어 속에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진리가 숨어 있다는 걸 직감한 거예요. 책에 따르면 그는 패러데이에게서 같은 영혼을 지닌 동지를 발견했다고 해요. 그의 아이디어에서 진실의 울림을 들었다고요. 그래서 맥스웰은 정말 역사적인 임무에 착수합니다. 패러데이가 평생에 걸쳐 손으로 직접 쌓아올린 그 실험 결과들을 가져다가 이론 물리학이라는 아주 단단한 수학의 건물로 다시 지어올리는 작업이었죠. 자, 바로 여기입니다. 패러데이의 실험과 맥스웰의 수학이 마침내 만나서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믿을 수 없는 발견으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. 우리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죠. 맥스웰은 패러데이의 모든 아이디어를 단 4개의 정말 아름다운 방정식으로 정리해냅니다. 그런데요, 이 방정식들이 그냥 기존 현상을 설명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. 이전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무언가가 존재해야만 한다고 예측을 해버린 겁니다. 그게 바로 전자기파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이었어요. 근데 더 놀라운 건요, 이 방정식이 그 미지의 파동이 퍼져나가는 속도까지 정확하게 계산해냈다는 겁니다.
순전히 전기와 자기에 대한 실험 데이터만 가지고 계산해낸 그 속도는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였습니다. 잠깐만요. 초속 30만 킬로미터? 이 숫자는 당시 과학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숫자였습니다. 왜냐하면 그게 바로 그들이 측정한 빛의 속도와 정확하게 똑같았거든요. 바로 이게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. 맥스웰이 자기 방정식으로 증명해낸 건 빛이 다름 아닌 전자기파의 한 종류라는 사실이었어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전기, 자기, 빛. 모두가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했던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하나의 현상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뿐이라는 게 밝혀진 거죠. 이건 우주를 통합해서 이해하려는 인류의 여정에서 정말 거대한 한 걸음이었습니다.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이 완벽한 협력은요, 말 그대로 고전 물리학과 우리가 아는 현대 물리학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. 이들이 남긴 유산은 정말 어마어마하죠. 이 타임라인에 보시면 그 흐름이 한눈에 보입니다. 1831년 패러데이의 발견에서 시작해서 맥스웰의 방정식으로 완성이 되고, 그리고 이걸 보세요. 아인슈타인이 바로 이 맥스웰의 연구 위에 자신의 상대성 이론을 세웁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게 오늘날 우리가 쓰는 라디오, TV, 와이파이, 이 모든 기술로 곧장 이어지는 거죠.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. 훗날 누군가 아인슈타인에게 당신은 뉴턴의 어깨 위에 서 있었군요. 라고 말했대요.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 아닙니다. 나는 맥스웰의 어깨 위에 서 있었습니다. 와, 이 한마디가 맥스웰의 업적이 과학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다 설명해 주죠. 하지만 만약 맥스웰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분명히 한마디 덧붙였을 겁니다. 자신은 패러데이의 어깨 위에 서 있었다고요. 수학을 몰랐던 실험가의 비전, 그리고 그 비전의 가치를 알아본 수학 천재의 해석. 이 둘 중 한 명이라도 없었다면 이 모든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. 자,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.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? 대장장이의 아들과 부유한 이론가. 이 기적과도 같은 만남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,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